이 한국의 이 부정선거 사기치는 유튜버들. 저는 이제 이 미국 대선이 진행되면서 이 부정투쟁이죠.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.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 사기꾼들의 정체로 다 드러나는구나. 가세현이든 민경욱이든 이게. 왜냐하면은, 저는 2016년도 10월 첫 집회부터 싸움을 나갔죠. 10월 이제 20일 서울역 집회부터 저는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고, 제가 2016년 11월 말에 태블릿이 문제가 있다. 이거는 최소한 게 아니라 김한수 건데 이거 덮어 씌웠구나. 그때부터 총력 투쟁을 들어갔었기 때문에 벌써 탄핵 초기부터 4년째 싸운 사람 입장에서 미국 대선의 이 투쟁 과정을 보면요. 이건 뭐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딱 제 탄핵 때가 떠오르거든요. 이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의 비교, 저 친문 바이든 진영의 행태,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움직임, 이거 당연히 탄핵 때하고 연상이 되는 게 정상이고, 오늘 방송도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할 텐데, 그렇게 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 부르면서 울고 돈 먹은 자들, 부정선거 사기치며 돈 먹은 자들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박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연결을 안 시키고 있어요. 의도적으로 여기서 끊고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단순한 얘기죠. 이 탄핵의 문제나 지금 미국의 트럼프 진영의 싸움의 무기는 다 진실인데, 이 부정선거 사기친 자들은 어차피 사기 탄핵 쪽과 똑같은 거짓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은 미국 대선에 이거를 숟가락을 놓고 있지만은 이게 대한민국의 사기 탄핵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입을 안 열어요. 한번 채널 잘 보세요. 이 한국에서 부정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 떠드는 채널이 지금 미국 대선 떠드는데 한국의 사기 탄핵으로 연결시키는 곳이 몇 개나 있는지 거의 없어요. 예. 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지금 이 탄핵과 트럼프 진영의 지금 대응을 같이 논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땐 미디어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제목인데, 이 조국에게 이 태블릿 PC 진실을 전하러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이걸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이 지금 트럼프 진영처럼 진실 하나 믿고 똘똘 뭉쳐서 돌파해 주는 게 아니라, 상당수가 이미 탄핵 때 돈 벌 만큼 벌었다, 이제는 부정선거로 돈 벌자고 빠지고,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아예 이건 처음부터 이 탄핵을 파묻으려고 온 이 위장 세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 태블릿 진실을 힘을 받고 돌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변칙을 쓰는 거거든요, 지금 상황에서. 아까 그 김인성 교수 방송을 제가 잠깐 듣고 왔는데, 이제 이분의 시각으로는 이렇게 조작 증거가 나오고 막 검찰이 막 증거를 없애는데 왜 태극기 보수는 가만히 있냐.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걸 이해 못하니까 왜 그런지를. 그냥 보수는 너무 겁이 많은 거 아닌가, 검찰이 무서워서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, 처음부터 우리는 탄핵을 반대로 나갔을 때부터 이미 돈 내려온 사람들까진 모르겠지만은 마이크 잡고 거기서 후원 계좌 까고 했던 자들은 거의 다수가 이게 웬 떡이냐, 이거 이번 기회에 한번 돈 한 몫 챙기자, 아니면 이제 안정권 유같이 변변한 직업도 없는 자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팔자 한번 고치자, 이게 다수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박 대통령 살리겠다는 것도 없었고, 진실을 찾겠다는 것도 없었고, 돈벌이와 팔자 고치려고 들어온 게 다수였기 때문에, 이제는 이 지금 상황에서 이 탄핵 무효나 태블릿 진실 싸우는 거는 돈벌이가 안 된다, 부정선거 사기, 그리고 무슨 뭐 반문연대, 이게 돈이 된다,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. 이거는 뭐 문재인 정권이 무서워서 안 덤비고 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, 이거.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. 즉 태블릿 PC 진실 하나로 보수가 뭉쳐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. 이게 완전히 그냥 막 판이 다 허물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제가 참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, 탄핵 때도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대중적 표, 우리 쪽에서는 그 당시에 박 대통령 말 한마디면 1000만 표가 움직인다 그랬어요. 그 1000만 표 움직이는 박 대통령의 가치 때문에 탄핵 무효 투쟁에 보수가 다 붙을 거라고 막 얘기했었죠. 근데 실제로는 거의 안 붙었죠. 일단은 이 매체인 조중동이 안 붙었고, 당에서 한
60여 명이 일단 뒤통수 찍고 탄핵 찬성표를 찍었고 김무성, 유승민, 뭐 나경원 등등이. 문제는 탄핵을 반대표를 찍은 이 TK 경남, 부산 쪽, 울산 쪽 국회의원들조차도 탄핵료 투쟁에 거의 안 나타났다는 거죠. 거의 함께 안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권에서는, 보수 제도권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었고, 그러면 이 제야에서 승부를 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야의 상당수는 팔자 고치고 한탕 돈 한번 먹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됐던 거죠. 싸움이 불가능했던 거죠. 그냥 우리끼리만 와 20만 명 모였다 30만 명 모였다 해가지고 저 정광용이나 이쪽 등등이 돈잔치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장외의 태극기 집회가 헌법재판소나 이쪽에 국회 쪽에 영향을 미치지는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서커스로 돈만 벌었다는 거죠. 이게 지금 가장 큰 차이예요. 자, 미국은 트럼프 지지층이 지금 집회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트럼프 지지층과 이 제도 인사들, 보수 진영의 제도 인사들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투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회는 사기꾼들만 득실거렸다는 거죠.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는 그날까지도 이용해서 돈만 벌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참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. 지금 미국과 당시 우리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인성 교수가 이상하게 보듯이 그렇게 박근혜 외치면 울던 자들이 이거는 구명할 수 있는 태블릿 조작 증거가 나왔는데 다 어디 갔냐고 묻고 본인 머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 검찰을 무서워하는구나 보수는. 아니요. 보수 검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예. 검찰 무서워하지 않고 이 윤석열 파이팅 외치면서 오히려 검찰하고 딜을 치려 들어가죠.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돈벌이 하는데 또 이용을 하죠. 문재인의 검찰을. 아 보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. 저 김희성 교수가 순진한 사람이고.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촛불에게 엄청 밀렸었잖아요. 초장에. 그때 우리가 한 달을 놓쳤거든요. 사실은. 이 사태 파악이 안 돼가지고. 그러니까 JTBC 보도 이후에 첫 집회를 하는 11월 20일인가 그때까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는데 물론 그 뒤로는 역전했죠. 그 다음에 1월 초에 역전시켰죠. 그러니까 장외 싸움에서는 그런 대로 이 돈발로 버텼는데 그게 이제 제도 권력으로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보면은 이게 좀 미국 자익들도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한국 자익들이 했던 짓과 비교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. 한국 자익들은. 아 이런 정도는 해야지 트럼프 쫓아내려면은. 자 이런 거 다 기억나죠?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 얘기하려면요 이게 떠오르고 이게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느 부정선거 떠드는 채널도 이 사기 탄핵으로 연결을 의도적으로 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. 이석기, 이정희, 한상균도 튀어나오고 여기에. 그러니까 이게 한 12월 탄핵 가결될 때까지 몰아친 거죠. 이게 여기서 몰아쳤고 사실 우리가 완전히 대우가 정리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탄핵이 가결된 12월 15일 집회 때부터예요. 그게 아마 탕기국의 첫 광화문 집회인데 거기서부터 대우가 정비됐어요.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데 2달 걸린 거죠. 그러니까 트럼프 쪽은 이미 선거 전부터 만들고 있었고 이걸 다 조사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냥 길 가다가 얻어맞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마비가 돼버렸고 청와대가 못 움직이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돼서 좀 확인이 되기 시작한 게 12월 말부터. 그리고 태블릿 PC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12월 7일이에요.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12월 7일이에요. 그러니까 2달을 그냥 얻어 터져버려가지고 너무 뒤떨어진 게 있었죠. 자, 마침 아니 나 이 사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최보식 기자가 또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를 또 인터뷰를 해서 제가 12월 7일부터 아니 7일이 아니죠. 12월 8일이 아마 탄핵 국회 투표 때 제가 공개는 12월 7일 날 했지만은 이정현 대표하고는 12월 5일 6일부터 통화하고 계속 문자 보냈어요. 제가 상세하게 문자로 이 태블릿 PC 뭐가 문제인지 해가지고 이거 문제 제기하고 투표 연기시켜라.
태블릿 PC가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거 투표하면 안 된다. 그렇게 내가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이재명 대표에서 알겠다 하고 한마디도 안 했죠. 한마디도 안 했죠. 다 저한테 알겠다 해놓고.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참 내가 한심한 게 왜 할 말이 없겠냐. 그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 다음으로 내가 가장 힘들었을 것. 아니 힘 안 들게 하려고 그때 제가 이정현 대표에게 준 JTBC가 얘기하는 태블릿 PC가 왜 최소한 게 아니냐는 거는 이제 이미 다 입증이 돼버렸잖아요. 제가 틀린 게 없어요. 그 부분 대해서는. 그러면은 박 대통령 덕으로 국회의원 배지 잡고 당대표 한 사람이면 일단 몸으로 밀고 갔어야죠. 이거 태블릿 PC 이거 이상하다고 밀고 갔어야죠. 왜 입도 안 열었습니까 그때. 오히려 고영태가 투표 전날에 탄핵가결 투표 전날에 고영태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저거 내 책상에 없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슈가 됐지 이정현 대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. 거기에 대해서.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. 아니 보수의 정당의 리더가 무력감에 빠져 있었으면 정계 은퇴하던지 또 선거는 잘만 출마하되 무력감 빠져 있었다면서. 아니죠. 지금 아니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정현 대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아니지만은 태블릿 PC 진상규명위원회 단장 해가지고 검찰 쳐들어가고 하세요. 지금이라도 무력감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. 아니 내가 조국 쳐들어가는데 이정현 대표는 조국 쳐들어가면 안 돼요? 나랑 어차피 똑같은 민간인인데 왜 나만 쳐들어가야 돼? 본인이 쳐들어가면 안 돼 조국에? 아니 그 김종인 대표의 그리고 전직 대표니까 김종인 대표 문 차고 들어가서 태블릿 조작 다 나왔다 특검하자 이런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? 이거 왜 무력한 척하냐고요. 맨날 무력하다면서 선거만 있으면 잘만 뛰어나오더라고. 그리고 어떻게 사면 구걸하나? 본인은 구걸해야죠.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사면 주세요 이건 안 되지만은 본인은 문재인한테 가서 구걸을 하든 단식을 하든 본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본인은.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거. 이것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우종창 기자나 이런 책을 좀 보라니까.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할 존재를 감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. 가방 만들어 오고 옷 만들어 오는 사람을 왜 정치인들에게 알려주기는. 자기 그냥 가정부를 왜 여의도 정치한테 소개하고 다녀요. 이거 다 드러난 부분인데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. 최보식 기자한테. 무력하라 그러지 말고 그 4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우종창이랑 책만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배신감 들 거 없다. 최서원은 그냥 옷 만들고 가방 만드는 사람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지금까지. 4년 동안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거. 박근혜와 절연한 것처럼 비춰졌는데 비춰진 게 아니라 지금 하는 행태를 볼 때는 완전 절연한 거죠. 하는 행태를 볼 때는. 왜? 내가 그렇게 전화하고 하루에 내가 10번 넘게 전화했죠. 이정현 대표 분명히 얘기해보세요. 내가 한 10번 넘게 전화하고 10번 넘게 문자 넣었죠. 그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. 그 한마디를. 그러더니 최서원에 대해서 이거 책도 한 번 안 읽어봤고 탄핵에 대해서.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. 사면 대해서. 자,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.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은. 아니 미워하는 거 나도 그래요.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탄핵 찬성한 사람들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. 왜? 탄핵 무효한 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걸 이제 내가 파악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한 사람은 나빠하지 않는데 미워하지 않는데 근데 바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노력을 지금이라도. 그리고 대통령 사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, 이게 지금 놀랬어요. 권력을 찬탄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면을 구걸하냐. 아니 본인은 해야지.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. 자, 박근혜 대통령 하면 안 돼요.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돼요. 왜? 저는 독립 농객이니까. 근데 박근혜 대통령 덕에 배지 한 번이라도 단 사람이면은 청와대 가서 울고불고 구걸하고 단식하고 사면시켜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. 하기 싫어 당신은? 이정현 대표 하기 싫어 이런 거? 그게 배신이지. 감옥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대통령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안 하는데 본인, 조원진, 홍문종 대표
이제 대법원 이제 선고 나오기 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울고불고 하라니까. 그리고 저 맨날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서 울면서 돈 버는 자들, 가세한 무리들 해야 돼요. 국어의 문제한테 국어를 해야 돼.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뭘 배신하겠다 그래요, 이거를. 자,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아까 전했을 때 미국 상원 대표라는 이정현 하는 거 보세요, 이게.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준비돼가지고 탁 친 게 있고, 박근혜 대통령도 한 12월 중순 때까지는 본인도 이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, 본인 스스로도 몰랐지만은 최서원 문제가 본인과 걸려 있었고, 최소한 박 대통령이 이정현 등 친박들에게는 알려줬잖아요. 최서원과 나 관계없고 나 돈 10원 한 장 먹은 거 없고. 그래가지고 11월 10일 이후부터 우리가 장애 집회를 준비했었던 게 박 대통령이 그 입장 분명했잖아요. 나는 돈 하나 10원 한 장 먹은 거 없다. 나 믿어라. 그 믿고 들이받았어야죠. 그 이상 뭘 더 해줄 게 있어요. 박 대통령이 상세하게 알게 거는 거의 1월 초 넘어가면서 알았지만은 본인이 돈 안 먹은 거는 확실했지 않습니까?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, 그거 알고도. 자, 그리고 또 한 명을 있어요, 또 한 명. 황교안. 즉, 이정현 황교안이 아까 했던 바이든하고 그 트럼프 측근하고 똑같은 위치잖아요? 그러면은,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당했지만은, 황교안은 대통령 대행으로서 현직 대통령이었다고요, 탄핵 들어갈 때. 할 수 있는 건 많았지만, 애초에 저자한테 저는 애초에 이 탄핵 반대 운동할 때 저자에 대해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, 그냥 중간이나 가면 된다 그랬는데, 이전은 중간을 간 게 아니라 아예 법무부를 통해서 탄핵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데, 이게 12월인가 그래요, 이게. 이 2016년 12월 23일에 황교안이 법무장관을 통해서 탄핵 의견서 제출하는데, 탄핵 정당하다는 의견서 제출했어요. 이자가. 그리고 요거를 숨겼죠. 강금실 장관은 노무현 때 탄핵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써놓고, 대놓고 강금실 장관은 법무부에다가 딱 공개하는데, 이 황교안 이자는 탄핵 찬성 보고서를 던져놓고 요거를 숨기고, 법무부는 아직까지도 이거 비공개해놨습니다, 이거. 이거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거예요, 이거. 그러니까 이정현하고 황교안이 한 짓이랑 지금 마이크 펜스나 이쪽에 트럼프 측근들이 하는 거랑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, 이게. 잘하는 얘기도 아니고 중간이나 갔어야 되는데 아예 저쪽 편을 들었다고, 황교안은. 특히 이 당시에 김평우 변호사가 밀고 나와서 국회 가결이 섞어찌게 안 된다. 탄핵사유가 8가지면은 8번을 다 하나하나씩 투표해야지 한꺼번에 투표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왔거든요. 그럼 황교안은 그 논리를 가지고 줬어야 되는데 국회 가결 절차 아무 문제 없다고 딱 찍어내렸다고요. 더 이자가 이 황당한 거는 헌재에서 한창 대통령 변호사들하고 저 국회 법사위가 이제 이 검찰이니까 맞붙던 사건이,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의 자료를 받으면 안 되도록 헌법재판소 법이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 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변호인단이 막 맞고 난리가 났었는데, 지금 그것 때문에 변호인단이 나중에 헌재 재판관들 다 소송 걸었잖아요, 민사로. 황교안의 이 법무부는 그게 정당하다고 또 이겨냈어요. 완전히 탄핵의 마무리 구원투수였다니까, 황교안은. 이랬으니 한 60명 정도는 탄핵 찬성한다고 저쪽 넘어가 버리고, 조중동은 매일 거짓 선동하고, 막아야 될 황교안과 이정현은 저쪽 편 들어버리고, 최후의 보루인 태극기 집회에서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렸고, 뭐 무슨 수로 이기냐고, 이 싸움을. 그리고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그 당시 탄핵무 외친 거나 우리가 과연 진짜 탄핵을 무효시킬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외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나와보세요. 우리 빼고, 미디어치 빼고. 없었죠, 솔직히. 없었던 거예요. 탄핵 무효 운동했던 그 앞선에 있었던 태극기 지도자들 자체도
애초에 탄핵 무효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돈 먹고 세 불리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?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? 그러니까 탄핵 가결되자마자 그냥 바로 홍준표에 줄 서가지고 박 대통령 버리자고 선동한 거 아니에요? 정규자 등등이 튀어나가서. 탄핵을 무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? 그래서 미국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. 한국과 미국은.